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에 대통령 행정 7시간 탄핵 소추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요. 청와대 조리장, 전 청와대 조리장, 미용사 자매, 청와대 경호원까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조리장, 최 의원님 먼저 조리장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점심과 저녁을 혼자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리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상당히 그동안 또 의문을 가졌던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만난 그 공식 라인뿐만 아니라 예. 여러 정보를 취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없었다는 점이 그렇죠. 궁금했었거든요. 예. 사실은 뭐 점심시간에 여러 불러다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면은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듣고 저녁 예.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어딜 가도 장관에게 물어봐도 대통령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수석 비서관한테 물어봐도 대통령 뵌 적 없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궁금해했는데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혼자서 점심하고 저녁을 식사를 하셨고 예. 세월호 당일날에도 그 점심과 저녁을 혼자 드셨다. 예.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식사를 직접 가져다 주진 않았지만 1인분을 차려서 예. 드렸으니까 혼자서 드신 걸로 보여진다 이거거든요. 예. 참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업무 스타일은요. 1인분이 들어갔고 보통 조리장들은 들어가고 그 무게를 잰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그릇의 무게를 재는데 싹 깨끗하게 좀 비워진 걸로 봐서는 혼자 식사하신 건 분명하다라는 게 조리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리장은 이제 음식만 만드는 거고 예.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져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데 일단 조리장들은 본인들이 이 밥과 반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다시 나왔을 때 어떤 반찬에 예를 들면은 어떤 반찬은 거의 안 먹고 어떤 반찬은 많이 먹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식단을 다시 또 조절을 하게 되고 예. 또 식사를 밥을 다 먹었느냐 조금 먹느냐 이런 것이 이제 또 건강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예. 이런 등등을 다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업무가 이제 조리장의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예. 늘 아마 이 조리장 증언을 본다면은 혼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분이고 식사 일정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이 저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약속이 생기고 이러면 취소하고 또 2명 만나다가 다시 4명 만나서 뭐 합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거의 그런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은 거의 혼자 식사를 했고 그 패턴이 계속 올해 7월 달 그만둘 때까지 자신이 예. 보기에는 처음부터 거의 비슷하게 왔다. 한 번도 그런 부분이 바뀐 적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대통령의 우리가 소통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예. 거의 그런 왜 뭐 식사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얘기도 듣고 하는 건데 예. 그런 면에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러한 식사와 관련된 어떤 취향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수석들하고 식사하는 장면인데 이 조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랑 식사하는 그림이 없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저는 이게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특별한 날인데 예. 대통령은 이게 그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영위했다. 그냥 보통과 같은 스케줄대로 왜냐하면 보통처럼 움직이는 식사하고 보통처럼 이게 머리 손질하고 보통처럼 화장하고 예. 전혀 이게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 보고요. 항상 이게 그 옛말에도 항상 이게 지도자는 정말 이게 그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예. 또 이게 불이 타고 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위기감을 항상 느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실제 물이 새고 있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특별한 날에 이렇게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도 조금 뭐 비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식사를 했다. 그러면 이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인이 만약에 밖에서 오더라도 원래 대통령은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게 관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그냥 회의를 예. 그 식사 회의를 아예 없는 걸로 쭉 일정을 잡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더더구나 그 퇴근하신 이후에 관저에서의 식사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거. 예. 그럼 뭐 여태까지 김영삼 대통령은 뭐 초등학교 친구들 모아서 저 점심 때 칼국수도 먹고 여론 수렴하고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밤에 특히 퇴근 후에는 관저에서 다 여론 수렴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일절 그게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더더구나 근무 시간에도 그렇게 하셨고 수석 예. 비서관들하고도 아침 조찬회의를 같이 계속 하거든.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그렇죠. 당 대표도 정당 대표들도 사실 조찬회의를 겸해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회의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오직 혼자 하셨다. 그리고 저는 점심 시간에도 가서 혼자 하셨다는 경우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의 근무 스타일이 예. 재택근무였다는 거 재택근무.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소정석 국장이 얘기하는 그 소통 불통의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왜 집무실에 가서 정의치에 가서 집무실에 가고 특히나 이 위기 상황에서는 지하 방카에는 못 가시더라도 청와대 집무실에 가서 앉아서 통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저에 계셨다. 그런 예. 점이 우선 그 지적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난 날도 평상시처럼 그대로 대통령은 지낸 것 같다.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요. 글쎄요. 지방 출장을 갔을 때도 샌드위치 같은 걸 싸줬다는 얘기거든요. 식사를 다른 사람이랑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그 부분이 또 놀라웠던 것이 예. 사실은 지방 출장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거기 가서 현장 목소리를 듣기 그렇죠. 위해서 예. 미리 일정을 정해서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 저녁을 같이 먹을 사람 이렇게 배석자를 정해서 식사 약속부터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행사 예. 참석하고. 그런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가서도 점심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혼자 식사를 주로 드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식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예. 한데 교육에 있어서도 보통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살아온 독특한 어떤 과정, 아마 청와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청와대에서 가족끼리 식사가 상당히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유추까지 할 정도로 예. 좀 독특한 식사 형태를 보이고 계시다. 예. 그런 부분이 국정에까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니까 좀 독특한 업무 스타일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예.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지금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도 박근혜 당시 의원과 이렇게 둘이 식사를 했다든지 예. 이런 경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한 잡지에다가 이제 기고한 글을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박관용 의장이 한 20년 선배 아닙니까? 나이도 선수도 훨씬 높고 그래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기 위해서 식사 약속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딱 갔는데 보니까 박근혜 의원이 박관용 의원과 박근혜 의원 둘이인 거예요. 예. 딱 현장에. 예.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식사를 안 하고 갔답니다. 어. 그러니까 박관용 의장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어떤 식사를 이 둘이서 하는 거에 예.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약속돼서 현장에 왔는데도 다시 그걸 갔다는 정도니까 예.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박관용 의장 얘기니까요. 그런데 저는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엊그제 청문회에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증언을 보고 이게 좀 놀란 것이 예. 비서실장인데 대통령과 저는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래도 비서실장이라면 하루에 한 번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보고하는 자리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증언할 때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뵐 때도 있지만 한 번도 못 뵐 때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식사도 거의 홀로 대통령이 하셨지만 예. 이를 만나는 것도 지난번에 조윤선 정무수석도 뭐 거의 독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도 비슷하게 증언을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이른바 홀로의 그것이 아주 체질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 심각한 부분이요. 우리가 늦게 알았지만은 이게 그 아주 그 고위 정치인 중에는 결벽증이 있으셔가지고 절대 악수 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절대 악수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그 손잡이나 이런 거 잡으면 반드시 손을 씻고. 예. 근데 혼자 식사하시는 게 완전히 어떤 그 습관을 넘어서 예. 상당히 그 심각한 정도가 아닌가 하고 유추되는 게 또 이상한 것이요. 나머지 문고리 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따로따로 아, 식사했다. 그것도 신기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쫙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 같은 걸 한 다음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도 이게 그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이게 전직 대통령들하고도 한 번도 이게 모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아. 전직 대통령들 한 번씩 모셔서 이게 해동돼야 되는데 예. 그게 없고요. 또 이게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심지어 최순실이가 와도
같이 밥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이게 최순실하고 안 먹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더 이상 이게 뭐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이에요. 예, 이 조리장이 하는 얘기가 최순실이 이제 이 초에 매주 일요일 날 들어왔는데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만 하고 밥은 같이 안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 예. 대통령의 독특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를 즐기지 않는 이런 예, 게 예.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그 전직 금융감독원장 중에서 꼭 외부 사람하고 식사 안 하고 혼자 구내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 그분의 경우에는 신문에 화제거리로 보도될 때 어떻게 보도됐냐 하면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다. 예. 외부에서 온갖 청탁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구내식당에 가서 혼자 수도 식사를 있죠. 하신다. 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 뭐 그때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나쁜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고 혼자 즐기는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업무상 필요하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 여하튼 그러지 못한 취향이 하나 부각이 되고 예. 또 하나 부각되는 것은 최순실이와도 같이 식사를 안 하고 예. 또 최순실은 문고리 3인방하고 식사를 안 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저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서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사 자리에서 또 혹시 배출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겸상을 안 한다. 그렇죠. 예. 저 사람들은 나하고 급이 달라라든지 과거부터 저 사람들은 내가 지시해 온 사람들이어서 해서 뭔가 좀 그 내에서 서열 관계를 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혼자 드시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와서 이제 혼자 먹고 예. 그러면 나머지 문고리 3인방은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셋은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벌써 98년부터 얼마 근무 횟수가 얼마입니까? 그럼 같이 식사하면서 뭐 서로 이제 얘기하고 이비서관 어떻고 예. 뭐 정비서관 어떻고 그 부서는 어떠냐? 네, 뭐 요새 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거기도 한 명씩 먹고 나가기 때문에 이 조리장들이 일요일 날마다 정리하는 시간이 밤 11시나 돼야 끝난다. 예. 이게 저도 보면서 야 정말 희한한 어떤 문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쨌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픽업해서 와가지고 예. 일요일 날마다 최순실이 주재하는 문고리 3인방의 회의가 열렸다. 거기에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최순실이 왜 그런 회의를 했을까?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이른바 외부에서 그냥 뭐 연설문 고치고 이렇게 사람 추천하고 이러는 걸 넘어서서 예. 실제로 청와대 안에 들어와서 3인방을 대상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거 아닌가 저게. 국정을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거를 논의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실제로 회의를 또 했다라고 하니까요. 예. 저기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밝히는 것도 앞으로 좀 특검에서 필요할 것 같고 예. 사실상 저렇다면 저 일요일 저 회의가 국정농단의 그야말로 어떤 핵심적인 하나의 틀이 아니었나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호성이 서류를 이만큼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청와대 안에서 아예 회의를 했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런 게 바로 공권력의 사유화의 어떤 핵심이고요. 완전히 공권력을 사유화시킨 거 아니에요, 주말에? 잠시만요. 김무성 전 대표가 좀 기자회견을 하는데 좀 들어볼까요?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바로잡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 추구를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민중혁명의 수단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탄핵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 지낸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고 싶었지만은 국민들께서 탄핵은 올바른 선택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시는 만큼 사심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탄핵 표결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고심하고 한편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크게 성숙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이후 이러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국가 발전의 긍정적 에너지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표결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치 국가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됨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탄핵 추진의 과정과 결과는 앞으로 국가 통치와 국정 수행의 새로운 준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에 의한 권력 남용 및 사유와 측근 비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탄핵 표결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 절차입니다. 내일 탄핵을 탄핵 추진하는 소추안 주체들, 처리되기 때문에 탄핵 김무성 대표 표결 탄핵에 이후 앞장섰던 집권을 사람으로서 좀 소회를 이끄는 밝히는 것 정치 같습니다. 주체들은 좀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어떤 경우에도 예, 저는 이게 그 최순실이 그 절차를 일요일에 존중하고 들어가지고 이게 그 뭐 음식을 해달라. 예. 또 이게 김밥까지 싸달라. 근데 저는 이게 답답한 게 이런 이제 그 쌀한톨 반찬하도 이게 전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 예. 자기가 이게 무슨 권리로 그걸 요구하는가 상당히 그 의심이 들고요. 주방은 뭐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예. 이게 그 흔히 뭐 최순실을 일요일이 대통령이다 이런 예.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뭐 다른 사람 여러 정언을 보면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월화수목금토 전부 이게 대통령으로 군림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청와대 조리장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3명씩이나 붙들어 놓고 결국에는 김밥까지 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참 그 심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권 출범 초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바깥의 회의는 그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서류 들고 나온 얘기는 2014년 이후인 것 같고요. 2014년 들어서 2013년 정부 출범에는 최순실 씨가 아예 들어갔군요. 초기 아예 일요일 날 초기에 와서 정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게요 주간 회의입니다. 주간. 대통령이 주관한 사설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청와대 정례 부속 비서관들하고 그 문고리 3인방 하는 회의고요. 예, 예. 저 회의 결과가 예.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 반영이 될 거고. 예.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주관하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에 또 반영될 거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수목금토에 이제 저기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최순실 대통령이 또 가서 그 점검하고 예.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을 2명 된 것이 이게 그대로 현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저는 저 조리장의 저 증언이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출범하면서부터 예.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사설 대통령 하나 딱 들어가서 정말 통렬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럼 일단 최순실 씨랑 문고리 3인방 회의를 하고 거기 결과를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식이겠죠. 그러면. 일정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매주 일요일 날 회의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저 수석 비서관 회의하고 예. 그 다음 화요일 날 국무회의하고 그러면 그 결과에서 집행되는 그 논의 결과가 그 의사된 결정된 결과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일요일 날 이 회의에서 다시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집에 갈 때는 청와대 조리장 하신 분들도 전혀 배려할 필요가 없어. 자기 직원이니까 청와대. 예.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는 김밥 좀 싸라. 충분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생각, 예. 자기 수행 비서로 생각을 한 겁니다. 최순실 씨가. 예. 그래서 정말로 그 탄핵의 촛불 광장에서 나왔던 1+1 대통령 그 현장을 우리가 그대로 증언해 준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메뉴도 일본 스키야키 이것만 먹었다고 지금 조리장이 그러거든요. 지금 청와대 내에 예. 조리장이 4명이 있는데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이렇게 아. 해서 각각 담당하는 한 명씩이 있었는데 예. 유독 일식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도 저 조리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말 그대로 우리 자주 쓰는 말이죠. 제 집 드나들듯. 그러니까 최순실이 온다 그러면은 그분 오신다로 말이 통하고 예, 이분 용어가 그분입니다. 예. 그분 오신다 그러면 최순실 오는구나 해서 문고리 3인방이 딱 대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조리사 3명도 그분을 위해서 또 대기를 하고 예. 그분이 이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하고 떠날 때에는 김밥 좀 싸라. 예. 그런데 밖에서 사다 주니까 그럼 좀 입맛이 안 맞다. 직접 싸서 달라 해서 직접 싸서 주고 예. 그럼 사실은 이 최순실 씨가 했던 행동은 바로 자기 집이라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상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집의 청와대의 주인이다 예.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여지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밥을 사가지고 나가지고 얼마나 또 행세를 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싸줬다고. 그러니까 저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이 집권하고 청와대 들어와서 생긴 구조가 아니고요. 예.
그 전부터 저 구조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움직여 후보 왔던 때부터? 거예요. 집권하기 전부터. 최순실 씨가 이 문고리 3인방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고리 3인방들을 지휘해가면서 선거든 예, 예. 뭐든 여러 가지를 막후해서 해왔던 거죠. 예. 그 구조가 집권한 이후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이 공사 구분 없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 이 국정농단의 흐름과 똑같은 것이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사례로 저것이 보여졌을 예. 뿐이죠. 근데 그러더라도요. 대통령께서는 98년도부터 정치 입문 때부터 최순실 정윤회 부부하고 문고리 3인방하고 저렇게 하셨더라도 예. 2003년 2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그걸 딱 단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잘 하시라고 우리가 몇 천만 명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말 난 납득이 안 가는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 돌이켜 보면은 이래서 이런 보고서를요. 조홍천 비서관, 박관청 경정은 어느 일정 시점부터 이 보고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관청 경정이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아닌가. 일요일마다 들어오고 문고리 3인방이 한데 모일 정도면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소문이 다 나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예, 돌이켜 예. 보면. 차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민중혁명의 수단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탄핵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 지낸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고 싶었지만은 국민들께서 탄핵은 올바른 선택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시는 만큼 사심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탄핵 표결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고심하고 한편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크게 성숙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이후 이러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국가 발전의 긍정적 에너지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표결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치국가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됨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탄핵 추진의 과정과 결과는 앞으로 국가 통치와 국정 수행의 새로운 준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에 의한 권력 남용 및 사유와 측근 비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탄핵 표결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 절차입니다. 내일 탄핵을 탄핵 추진하는 소추안 주체들, 처리되기 때문에 탄핵 김무성 대표 표결 탄핵에 이후 앞장섰던 집권을 사람으로서 좀 소회를 이끄는 밝히는 것 정치 같습니다. 주체들은 저희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어떤 경우에도 예, 저는 이게 이러한 그 최순실이 그 헌법적 절차를 일요일에 존중하고 들어가지고 이게 그 뭐 음식을 해달라. 예. 또는 이게 김밥까지 싸달라. 근데 저는 이게 답답한 게 이런 이제 그 쌀한톨 반찬하도 이게 전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 예. 자기가 이게 무슨 권리로 그걸 요구하는가 상당히 그 의심이 들고요. 주방은 뭐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예. 이게 그 흔히 뭐 최순실을 일요일이 대통령이다 이런 예.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뭐 다른 사람 여러 정언을 보면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월화수목금토 전부 이게 대통령으로 군림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청와대 조리장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3명씩이나 붙들어 놓고 결국에는 김밥까지 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참 그 심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권 출범 초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바깥의 회의는 그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서류 들고 나온 얘기는 2014년 이후인 것 같고요. 2014년 들어서 2013년 정부 출범에는 최순실 씨가 아예 들어갔군요. 초기 아예 일요일 날 초기에 와서 정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게요 주관 회의입니다. 주관. 대통령이 주관한 사설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청와대 정례 부속 비서관들하고 청와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청와대에서 가족끼리 식사가 상당히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유추까지 할 정도로 예.
좀 독특한 식사 형태를 보이고 계시다. 예. 그런 부분이 국정에까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니까 좀 독특한 업무 스타일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예. 아,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지금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도 박근혜 당시 의원과 이렇게 둘이 식사를 했다든지 예. 이런 경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한 잡지에다가 이제 기고한 글을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박관용 의장이 한 20년 선배 아닙니까? 나이도 선수도 훨씬 높고 그래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기 위해서 식사 약속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딱 갔는데 보니까 박근혜 의원이 박관용 의원과 박근혜 의원 둘인 거예요. 예. 딱 현장에. 예.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식사를 안 하고 갔답니다. 어. 그러니까 박관용 의장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어떤 식사를 이 둘이서 하는 거에 예.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약속돼서 현장에 왔는데도 다시 그걸 갔다는 정도니까 예.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박관용 의장 얘기니까요. 그런데 저는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엊그제 청문회에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증언을 보고 이게 좀 놀란 것이 예. 비서실장인데 대통령과 저는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래도 비서실장이라면 하루에 한 번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보고하는 자리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증언할 때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뵐 때도 있지만 한 번도 못 뵐 때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식사도 거의 홀로 대통령이 하셨지만 예. 이를 만나는 것도 지난번에 조윤선 정무수석도 뭐 거의 독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도 비슷하게 증언을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이른바 홀로의 그것이 아주 체질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 심각한 부분이요. 우리가 늦게 알았지만은 이게 그 아주 그 고위 정치인 중에는 결벽증이 있으셔가지고 절대 악수 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절대 악수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그 손잡이나 이런 거 잡으면 반드시 손을 씻고. 예. 근데 혼자 식사하시는 게 완전히 어떤 그 습관을 넘어서 예. 상당히 그 심각한 정도가 아닌가 하고 유추되는 게 또 이상한 것이요. 나머지 문고리 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따로따로 아, 식사했다. 그것도 신기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쫙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 같은 걸 한 다음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저도 이게 그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이게 전직 대통령들하고도 한 번도 이게 모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들 한 번씩 모셔서 이게 해동돼야 되는데 예. 그게 없고요. 또 이게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심지어 최순실이가 와도 같이 밥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이게 최순실하고 안 먹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더 이상 이게 뭐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이. 예. 이 조리장이 하는 얘기가 최순실이 이제 이 초에 매주 일요일 날 들어왔는데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만 하고 밥은 같이 안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 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에 대통령 행정 7시간 탄핵 소추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요. 청와대 조리장, 전 청와대 조리장, 미용사 자매, 청와대 경호원까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조리장, 최 의원님 먼저 조리장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점심과 저녁을 혼자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리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상당히 그동안 또 의문을 가졌던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만난 그 공식 라인뿐만 아니라 예. 여러 정보를 취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없었다는 점이 그렇죠. 궁금했었거든요. 예, 예. 사실은 뭐 점심시간에 여러 불러다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면은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듣고 저녁 예.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어딜 가도 장관에게 물어봐도 대통령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수석 비서관한테 물어봐도 대통령 뵌 적 없다고 예, 그러고 예. 그래서 궁금해했는데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혼자서 점심하고 저녁을 식사를 하셨고 예. 세월호 당일날에도 그 점심과 저녁을 혼자 드셨다. 예.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식사를 직접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1인분을 차려서 예. 드렸으니까 혼자서 드신 걸로 보여진다 이거거든요. 예.
참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업무 스타일은요. 1인분이 들어갔고 보통 조리장들은 들어가고 그 무게를 잰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그릇의 무게를 재는데 싹 깨끗하게 좀 비워진 걸로 봐서는 혼자 식사하신 건 분명하다라는 게 조리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리장은 이제 음식만 만드는 거고 예.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져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데 일단 조리장들은 본인들이 이 밥과 반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다시 나왔을 때 어떤 반찬에 예를 들면은 어떤 반찬은 거의 안 먹고 어떤 반찬은 많이 먹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식단을 다시 또 조절을 하게 그렇겠죠. 되고 예. 또 식사를 밥을 다 먹었느냐 조금 먹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또 건강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예. 이런 등등을 다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업무가 이제 조리장의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예. 늘 아마 이 조리장 증언을 본다면은 혼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분이고 식사 일정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이 저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약속이 생기고 이러면 취소하고 또 2명 만나다가 다시 4명 만나서 뭐 합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거의 그런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은 거의 혼자 식사를 했고 그 패턴이 계속 올해 7월 달 그만둘 때까지 자신이 예. 보기에는 처음부터 거의 비슷하게 왔다. 한 번도 그런 부분이 바뀐 적이 없다라는 예. 부분들은 이게 이제 대통령의 우리가 소통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예. 거의 그런 왜 뭐 식사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얘기도 듣고 하는 건데 예. 그런 면에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러한 식사와 관련된 어떤 취향에서도 엿볼 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수석들하고 식사하는 장면인데 이 조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랑 식사 대통령이 독특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를 즐기지 않는 이런 예. 게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그 전직 금융감독원장 중에서 꼭 외부 사람하고 식사 안 하고 혼자 구내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 그분의 경우에는 신문에 화제거리로 보도될 때 어떻게 보도됐냐 하면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다. 예. 외부에서 온갖 청탁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구내식당에 가서 혼자 수도 식사를 있죠. 하신다. 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 뭐 그때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나쁜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고 혼자 즐기는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업무상 필요하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 여하튼 그러지 못한 취향이 하나 부각이 되고 예. 또 하나 부각되는 것은 최순실이와도 같이 식사를 안 하고 예. 또 최순실은 문고리 3인방하고 식사를 안 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저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서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사 자리에서 또 혹시 배출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겸상을 안 한다. 그렇죠. 예. 저 사람들은 나하고 급이 달라라든지 과거부터 저 사람들은 내가 지시해 온 사람들이어서 해서 뭔가 좀 그 내에서 서열 관계를 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혼자 드시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와서 이제 혼자 먹고 예. 그러면 나머지 문고리 3인방은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셋은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벌써 98년부터 얼마 근무 횟수가 얼마입니까? 그럼 같이 식사하면서 뭐 서로 이제 얘기하고 이비서관 어떻고 뭐 정비서관 어떻고 그 부서는 어떠냐? 네, 뭐 요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거기도 한 명씩 먹고 나가기 때문에 이 조리장들이 일요일 날마다 정리하는 시간이 밤 11시나 돼야 끝난다. 예. 이게 저도 보면서 야 정말 희한한 어떤 문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쨌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픽업해서 와가지고 예. 일요일 날마다 최순실이 주재하는 문고리 3인방의 회의가 열렸다. 거기에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최순실이 왜 그런 회의를 했을까?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이른바 외부에서 그냥 뭐 연설문 고치고 이렇게 사람 추천하고 이러는 걸 넘어서서 예. 실제로 청와대 안에 들어와서 3인방을 대상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거 아닌가 저게. 국정을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거를 논의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실제로 회의를 또 했다라고 하니까요. 예. 저기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밝히는 것도 앞으로 좀 특검에서 필요할 것 같고 예. 사실상 저렇다면 저 일요일 저 회의가 국정농단의 그야말로 어떤 핵심적인 하나의 틀이 아니었나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호성이 서류를 이만큼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청와대 안에서 아예 회의를 했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런 게 바로 공권력의 사유화의 어떤 핵심이고요.
완전히 이 공권력을 사유화시킨 거 아니에요, 주말에? 잠시만요. 김무성 전 대표가 좀 혼란에 기자회견을 빠진 하는데 좀 국정을 들어볼까요?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바로잡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 추구를 위한 정략적 하는 그림이 없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저는 이게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특별한 날인데 예. 대통령은 이게 그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영위했다. 그냥 보통과 같은 스케줄대로 왜냐하면 보통처럼 움직이는 식사하고 거죠. 보통처럼 이게 머리 손질하고 보통처럼 화장하고 예. 전혀 이게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 보고요. 항상 이게 그 옛말에도 항상 이게 지도자는 정말 이게 그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예. 또 이게 불이 타고 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위기감을 항상 느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실제 물이 새고 있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특별한 날에 이렇게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도 조금 뭐 비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식사를 했다. 그러면 이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인이 만약에 밖에서 오더라도 원래 대통령은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게 관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그냥 회의를 예. 그 식사 회의를 아예 없는 걸로 쭉 일정을 잡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더더구나 그 퇴근하신 이후에 관저에서의 식사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거. 예. 그럼 뭐 여태까지 김영삼 대통령은 뭐 초등학교 친구들 모아서 저 점심 때 칼국수도 먹고 여론 수렴하고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밤에 특히 퇴근 후에는 관저에서 다 여론 수렴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일절 그게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더더구나 근무 시간에도 그렇게 하셨고 수석 예. 비서관들하고도 아침 조찬회의를 같이 계속 하거든.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그렇죠. 당 대표도 정당 대표들도 사실 조찬회의를 겸해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회의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오직 혼자 하셨다. 그리고 전혀 점심 시간에도 가서 혼자 하셨다는 경우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의 근무 스타일이 예. 재택근무였다는 거 재택근무.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소정석 국장이 얘기하는 그 소통 불통의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왜 집무실에 가서 정의치가 집무실에 가고 특히나 이 위기 상황에서는 지하 방카에는 못 가시더라도 청와대 집무실에 가서 앉아서 통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저에 계셨다. 그런 예. 점이 우선 그 지적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난 날도 평상시처럼 그대로 대통령은 지낸 것 같다.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요. 글쎄요. 지방 출장을 갔을 때도 샌드위치 같은 거를 싸줬다는 얘기거든요. 식사를 다른 사람이랑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그 부분이 또 놀라웠던 것이 예. 사실은 지방 출장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거기 가서 현장 목소리를 듣기 그렇죠. 위해서 예. 미리 일정을 정해서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 저녁을 같이 먹을 사람 이렇게 배석자를 정해서 식사 약속부터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행사 예. 참석하고. 그런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가서도 점심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혼자 식사를 주로 드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식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예. 한데 교육에 있어서도 보통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살아온 독특한 어떤 과정, 아마 청와대